성범죄는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서 이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흔히들 말하는 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허위 신고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나 예를 들자면 A양이 짝사랑하던 B 남성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A양이 B군에게 난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마음 표시를 하자 B군이 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네. A양이 나를 술을 외삼촌. 먹이고 나를 모텔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악의성 보복인 거네요. 근데 이게 입증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성이 나는 이런 걸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증거가 굉장히 내기도 어렵고 사실 네. 그걸 뭐 녹음한다든지 촬영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명시적으로 나와 성관계를 할래?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또 얘기해. 그럼 무고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 무고죄가 보통 한 3가지 분류로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굉장히 나쁜 사람, 배상을 원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합의금. 예, 합의금을 네. 요구하는 스타일. 고소해가지고. 예. 네. 또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네.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고소를 하면 나를 관심 가져주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마상. 예. 세 번째는 내연의 부분인데요. 만약에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의 내연 관계를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된 거야. 네. 너 바람 폈어? 이러니까 아니 난 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계속 성폭행을 당해왔어라고 방어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남편과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하지. 고소해. 그러니까 여자는 또 사실대로 말 못하고 맞아 고소해. 끙끙 앓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 생기는 게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진실로 여겨지는 거야. 내가 자기 스스로 진짜로 이 여자분이 성폭행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자친구나 남편들은 이 사람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하죠. 막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제 나중에 사실로 걸려지면 무고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박정원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많이 억울했을 텐데 누명을 벗을 수 있었나요? 네, 우선은 이제 피해자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서 그때 당시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서로 진술을 했죠.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당시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이게 맞느냐? 당시 이런 사람들과 카톡을 한 걸 보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맞느냐? 네. 강제적으로 성범죄를 당한 게 맞느냐? 이런 것들로 진술을 배척을 하고 서로 했던 카카오톡 내역, 뭐 모텔이라든지 같이 들어간 CCTV 내역, 서로 같이 연락했던 것들, 주변 사람들이 봤던 것들, 성범죄가 있고 나서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구애를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을 해서 법원에게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던 네. 이 사람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나요?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수사관이 따로 인지를 하진 않았고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네. 실제로 실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실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성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났어요. 남성이 무고죄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무혐의 나왔다 경우도요? 이거지. 무혐의 나왔다 이거지. 무혐의 나와도 나는 떳떳하다. 너 나 범죄자로 몰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혐의가 나왔다 해서 진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진실은 이 사람이 진짜 성폭행을 당했는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끌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뭐 데이트 폭행이라고 하죠. 한 번 당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니 성범죄를 당했는데 왜 또 만났어? 이런 식의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다. 그거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위축되기 때문에 근데 무혐의가 나오고 나서 남성이 너 무고죄로 너 평생 나쁜 년이라는 것을 할 거야. 이런 협박 공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신이 진짜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상대방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해서 진짜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고죄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